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호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명태균과 김영선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어제 한밤중에요 둘이서 전부 다 구속이 됐습니다. 둘 다 이유가 똑같아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방 자치단체 두 명의 예비 후보 한때 1억 2천씩 받았다는 그런 정치장법 위반 혐의, 요 내용에 대해서는요, 요 두 명은요,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항상 나오는 얘기죠. 영장 기각할 때 나오는. 그 다음에는, 그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예. 자, 그래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해서 두 명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지금 이제 문나의 측에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아니 뭐 경찰에 출석할 때 대통령 딸로서 그야말로 반성하면서 조용히 살겠다 그랬는데요. 강력하게 검찰을 경고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야, 참 이거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대단한 사람이야. 예. 자, 그리고 이제 혹시 시간이 되면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새로운 특검법이죠. 그 꼼수가 잔뜩 들어가 있는 이 특검법 내용, 요 핵심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지금 이 명태균이하고 김영선이가 어제 이제 밤에 한밤중에 이제 심야에 구속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뉴스들이 지금 오늘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새벽에 이제 구속이 돼서 창원 구치소에 이제 그 수감이 됐습니다. 창원 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우선요, 크게 봐서 이제 두 개의 건수가 있어요. 하나는 김영선이하고 명태균과의 돈 거래가 있습니다. 돈 거래가 이제 이게 뭐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김영선이가 이제 공천을 결국은 지금 공천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2020년도 2022년도 보궐선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이번 4월 정식 선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2년도 이 보궐선거 때 이제 공천을 받아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천 받아갖고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되고 나서부터 바로 두 달 후에, 그리고 2022년도 8월부터 2023년도 11월. 그러니까 뭐 1년여간에 걸쳐서 지금 이제 총 16번 준 돈이 7,620만 원입니다.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지방 선거에 나오고 있는 예비후보 두 명한테 각각 1억 2천씩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 이게 뭐 당연히 공천 대가인 것이죠. 요 두 개의 혐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지방 의원들한테 2억 4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직 이제 소명이 덜 됐다는 얘기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구속 필요와 상당성이 좀 없다. 예,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이 김영선이 세비에서 매월 뭐 500만 원씩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게 이제 2022년도 8월부터 2023년도 11월 달까지 16번에 걸쳐서 정확하게 7,620만 원이, 지금, 이 명태균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명태균은 무슨 소리냐? 이거 무슨 소리냐? 내가 빌려준 돈인데, 빌려준 돈을,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해야 되죠. 문자도, 발송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김영선이가 이제 그 보궐선거 준비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선이가 돈이 부족해서 내가 빌려준 돈이고, 빌려준 돈을 이렇게 매월 넘겨받은 것이다. 요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요 주장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돈 하나는 무슨 돈이냐? 대구시의원에 출마하고 있는 이모 씨하고요. 그 다음에 고령 군수에 출마하려고 했던 배모 씨,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요 두 사람한테 1억 2천씩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명태균이가. 예. 자, 그런데, 이 받은 돈 2억 4천만 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요 두 사람이 명태균한테 바로 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보내줬느냐? 미래한국연구소한테 보내줬어요. 미래한국연구소는 여론조사 연구소인데, 요게요, 대표자 이름은 김태열로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구냐?
바로 명태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공천 대가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돈은요, 미래한국연구소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이가 이거 뭐 변호사하고 다 상의를 했겠죠. 나는 그거 전혀 모르는 돈이야. 나는 돈 한 푼 받아본 적이 없어. 예. 요렇게 이 돈 관계는 완전히 부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명태균이는요, 그동안에 얘기한 대로 김영선한테는 빌려준 돈을 내가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예비 후보들이 줬다는 돈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검찰은요, 명태균이는 대통령 후보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공천을 매개로 해서, 즉 공천 장산해서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틀림이 없다. 예, 요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요, 이 정지은 판사인데, 이 영장, 판사가요, 형사 2단독 정지은 판사인데, 이 정지은 판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 그래서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그러면 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느냐? 이게 둘 다 이제 해당돼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이게 우선요, 이 명태균의 경우에는요, 전화를 바꿔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대포폰을 써서 이준석이하고 통화하고 또 이 사건 관련자들하고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왜냐면 전화를 버리고 새로 사가지고 차명폰으로까지 이제 통화를 했으니까.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명태균이가 어제 이제 영장실질심사 받으면서 바로 뭐냐? 이제 공천 개입 의혹이니까 핵심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한 그 내용, 그게 이제 언론에 이제 민주당에서 다 이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 통화 내용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윤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통화 내용상으로는 김영선이를 내가 공천 좀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녹음 내용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명태균이가 이건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화한 내용이 담긴 이건 녹음 파일, 그 원본은 내가 없다. 원본은 없다. 이것도 뭐 이제 원본 어디다 버렸겠죠. 왜냐하면 원본이 없다 해야 또 여러 가지, 예, 말하자면 그 죄를 변할 수 있는 그 구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원본은 없다. 그리고요, 김 여사와 관련된 김 여사와는, 김 여사. 왜냐면, 윤 대통령 내외가 김영선의 공천에 개입했다. 지금 이런 의혹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화 내용이 담겨 있는 녹음 파일 원본은 없다. 예. 그러니까 짜집게 쓸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대목은 민주당에서. 예. 없는데 민주당에서 가짜로 짜집게 해서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으로 이제 의혹의 초점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김 여사와는 공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예. 김 여사는 그러니까 공천하고 아무 관계없어. 요거를 또 강력히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명태균이 이제 갑자기 돈 봉투 500만 원씩 2번이나 받았다. 이걸 강혜경이가 또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돈 봉투 2차례 받았다는 것은 이건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돈 봉투가 어디 돈 봉투냐? 코보나 컨텐츠 돈 봉투 속에 500만 원을 줘서 2차례 받았다. 강혜경이가 그렇게 폭로를 했거든요.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코바나 컨텐츠라고 적혀있는 돈 봉투 사진을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강혜경이 주장과 관련해서 명태균이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돈 받은 것 자체는. 그러니까 그거는 돈 주요 김 여사한테 받은 돈은 교통비 명목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500만 원? 나는 액수는 기억나질 않아. 예, 요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요, 그리고 이제 이 돈 봉투를 언제 받았느냐? 2021년도 9월에 돈 봉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 9월이니까 이제 경선 준비가 한참일 때 받은 것이죠. 경선이 진행될 때.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럼 여론조사를 언제 했느냐? 81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1년도 4월. 그러니까 이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에서 사표를 내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4월부터 선거인 2021년도 3월까지 여론조사를 81번 진행을 했다. 예. 그래서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돈 봉투를 줬는지 확인해야 될 상황이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예요. 이게 제일 큰 공천 개입과 그 다음에 여론조사 의혹.
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 의원은 이건 뭐 처음으로 보도가 된 내용인데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됐다라는 의혹도 지금 검찰이 파악 중에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요. 경남 테크노파크 원장 인선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께 잘 아신다시피 이제 창원 공단 선정 과정에 대한 개입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있어요. 자, 홍준표보다도 2, 3% 정도는 높게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가 나오도록 조작했다.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상당히 세게 검찰하고 명태균하고 붙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그런 그거를 지금 이제 명태균 중에서 주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릎 수술을 지난 3월 달에 받았다는 겁니다. 지난 3월 달에 무릎 수술을 받는 바람에 매일 통원 치료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거동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니 어떻게 도주하냐? 도주 우려가 없다. 예, 검찰 출제도 이제 지팡이 짚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두 번째는요, 50살에 낳은 딸, 막내딸이 이제 5살인데, 막내딸 5살짜리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어린 딸을 두고 내가 도대체 어디로 도망간다는 얘기냐? 예, 도망갈 우려도 없다. 요거를 지금 변호인 측에서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요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 또 하나 새롭게 나온 얘기가 뭐냐? 이 강혜기가 지난 10월 21일 날 국회에 처음 출석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직후에 그러니까 강혜경이가 막 이제 국회에 나와서 이제 증언도 하고 이러고 난 후에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이준석하고 함성득 경기대 교수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차명 휴대폰.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크다. 요 점을 또 지금 검찰에서 강력히 주장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럼 김영선이는 또 왜 지금 그 구속을 했느냐? 김영선이도 말이죠. 이제 사고가 나니까 가족들, 변호인들하고 연락을 딱 끊고서 이 잠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잠적. 자, 그래서 가족 변호인하고도까지 연락이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잠적한 바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 예,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 요거를 지금 이제 이 검찰에서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은요, 우선요, 윤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해서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예, 그래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 그 다음에 윤 대통령 내외의 공천 개입 의혹, 요런 부분에 관해서도 수사를 좀 확대해 나간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수사도 이제 커지고, 그 다음에, 또 강해지고, 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재보궐선거 때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이잖아요. 그래서 요 두 사람, 그 다음에 당대표가 이제 김종인, 요 세 명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검찰 내부 동향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수사가 굉장히 좀 커지는 상황이다. 예,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그 검찰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과 윤상현 의원, 그리고 김종인 쪽으로 수사의 확대를 하는 것 아니냐. 자, 요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제 그 문다혜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야, 진짜 뻔뻔하네요. 문다혜 변호인이 이광철 변호사하고 이정선 변호사예요. 이광철, 이정선. 이광철이는 그 문재인 때 민정시대 변호사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수사,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전주지검발 그 문다혜 그 전 남편, 예. 전 남편의 그런 특혜 채용 비리, 이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검찰에서 얘기했는데, 아예 묵살하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대면 조사가 안 되면 전화 또는 출장 아니면 방문, 다양한 형태의 대안을 검찰에서 제시했지만은, 문다혜는 모두 다 부인하고 있다. 거부하고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를 갖다가 피의 사실 유포에 해당 내용이 더 이상 이거 없도록 하라. 예. 엄중히 요거를 따지고 있어요. 예,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반복하지 말아달라. 예, 그야말로 참고인이기 때문에 안 나갔을 뿐이다. 요런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야, 참 뻔뻔스럽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변호인 측에서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은요, 지난 8월 말에 전주지검의 이 문다에 대한 주거지 이런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이거는 위법한 수사 상황 유출이다. 더 이상 이거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예, 그리고 일부 사실관계는 왜곡된 내용도 있고, 그리고 현행법상 위법한 사항이 공개된 적도 많이 있었지만은, 문다인은요, 전직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자제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전주지검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상황 유출이 더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요렇게 단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문다혜가 전주지검에 불출석한 이유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없다. 예, 그래서 출석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검찰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도 내가 나갈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전 남편의 취업을 부친의 그 수레라고 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수사하는 거, 이거 굉장한 문제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문제인 것은 취업 당사자도 아닌 전직 대통령 딸을 굳이 소환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아직도 전직 대통령의 딸임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변호인에서. 아니, 뭐, 전직 대통령 딸 같아, 딸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전직 대통령 딸이 그렇게 음주운전하고 사고 내기 직전까지, 아니, 사고까지 내고 다니는 것은 전직 대통령 딸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지도 좀 의견을 밝혀야 되겠네. 예. 그러면서요, 이러한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고, 소면 조사 방식을 검찰에 찾았는데,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검찰의 행태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거 조국이가 굉장히 세게 고쳐놓은 거잖아요. 형사사건 공부규칙. 예. 그러면서 여기에 참고인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서 인권보호수사 규칙 또한 실질적으로는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한 수사 과정 그리고 내용의 공개는 문다혜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형소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수사 윤리 위배 차원을 넘어서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한 유출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얘기는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문다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피의 사실 이 공포 금지 요 공보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계속되면은 절대 참지 않겠다. 요것도요, 협박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참 좌파 인사들의 세계가 이 정도로 무섭네요. 예, 이 정도로 무서워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그야말로 명실공히 우리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아니냐, 요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한마디로 해서 참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목이 아니냐,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이제 어제 이제 다 마무리가 돼서,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제 국회에 다 이제 올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거 거부권이 행사되면은 28일 날 다시 거부권 행사하는 법원을 재의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검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동안에 14개에서 4개로 줄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 더 줄였어요. 그래서 3개만 지금 담아놓고 있어요. 하나가 이제 주가주라고 여기 1번이고, 2번이 명태균, 그런, 대선, 경선 불법 개입, 여론수사 의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공천 개입 의혹, 인사 개입 의혹, 창원산단 의혹. 예. 요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요, 우위 사건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 요게 무서운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수사하다가 인지 사건도 수사하겠다. 요 인지 사건에 대한 수사까지 하겠다는 것이 이게 럭비볼인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을 수사하겠다는지 특검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제3자. 그래서 지금 야당이 본래 추천해갖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야당이 안 하고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데, 압축된 내용 2명 중에 윤 대통령이 이제 1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요. 비토권도 부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야, 참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죠. 예, 눈 감고 아웅. 아니, 비토권 갖고 있으면 결국 말이 제3자 추천해서 대법원장 추천으로 돼 있지, 사실상 이거 뭐 지들끼리 다
그래, 그, 임명까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검을 처리하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후에,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제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28일 날 그러면 재표결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예, 요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200명이 넘기 때문에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고, 이탈표가 8명이 안 되면 요거는 그냥 사장되는 것이죠. 폐기 처분되는 것이죠. 당연히 폐기 처분돼야죠.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번에는 이제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유난 갈등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어쩌거나 예, 이탈표 나올 가능성은 오히려 더 줄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빠르게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이제 김혜경 재판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150만 원 선고로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재판부 입장을 보면은 이미 이제 앞방송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배소연이가 경기도 법과를 수행했다. 요거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거기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이의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까지 있었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죄질이 굉장히 나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요. 요거를 보면서 지금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가, 이거는 이제 새롭게 보도되고 있는데, 김혜경이의 선고할 때의 충격적인 행태의 변화가 지금 오늘 보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지금 제법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재판부가 왜 15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지, 감경 사유가 왜 있었는지, 이 가담 정도가 약하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재판부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소연이가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 맞다. 예약과 결제 수행 방법으로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배소연이가 개입했다. 예, 그리고 피고인과 배소연과의 계속된 관계, 통화 내용, 그리고 음식점 모임 전후의 한 행동을 보면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도 배소연이가 피고인의 실질적 수비서 지위를 유지했다. 예, 그리고요. 식사 대금 결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에서의 모든 결제 행위나 기간을 보면 배소연이가 자신의 독자적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했을 그런 동기나 요인은 별로 없다. 그래서 배소연이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 맞고, 결국 피고인하고 순차적이고도 암묵적인 의사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기부행위 상대방과 피고인과의 관계, 그리고 제공된 액수, 선거와의 시간적인 간격 등을 비추어 보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매하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 감경사유가 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이 배소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던 배 씨를 통해서 기부 행위가 이루어지는 점을 볼 때 경위, 그러니까 이제 결제한 경위, 그 다음에 결제 수단, 결제 방법을 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진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법정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해서 말이죠. 여기에 반해서 이 김칠준이는요, 변호사죠.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다. 피고인이 충분히 알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을 두고 추측과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을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고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며 항소해서 진실을 밝혀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도요, 상당히 아쉽네, 항소해야지 딱 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딱 한마디를. 예.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 선고할 때의 모습을 보면요. 자, 김혜경의 이런 모습, 요게 지금 이제 보도가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40분 동안을 판결문을 읽어냈는데 굉장히 덤덤한 표정이었다. 그래서 재판장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법정 천장을 올려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문 선고에 앞서서 피고인 속에서 일어났는데, 이 김혜경이는요,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니까 자리에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과 판결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가고 나서도 이 김혜경이는요, 약 20도 동안 제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지지자들이 여사님 힘내세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참 뻔뻔스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아까 이제 3개인데, 요거 이제 주가 조사, 그 다음에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그 다음에 공천 개입, 인사 개입 의혹, 창원산단 의혹, 그 다음에 인지사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서 대통령한테 1명을 건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14일날 어제 수정안이 가결됐고, 15일날 대통령께서는 이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28일날 재표결이 예상되는데 이때 8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는데 당연히 오히려 더 8표보다 지난번엔 4표가 나왔는데 그보다도 더 작게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 3번째 이거 지금 하고 있지만은 실패로 끝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